이제 독서에서 인문, 예술, 과학, 기술, 예술, 융합 이렇게 6가지 볼 건데요. 솔직히 조금 독서 유형 컨셉이 우울하잖아, 그지? 좀 집중을 요하는 수업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내가 좀 무겁게 힘을 잡았어. 그만큼 조금 더 집중, 컨센트레이트가 절대적인 수업이라는 걸로 여러분들이 이해해줬으면 해. 대신에 이 인트로라도 야외에서 찍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거는 6가지 다 합해서 하나야. 인문, 과학, 예술, 그리고 기술, 융합, 하나 빠졌는데 사회까지를 이룰어서 우리는 글이란 무엇인지, 그리고 주요 출제 내용과 글 읽기 방법, 그리고 문제풀이법과 더 나아가서 이 문제들이 어떻게 출제되고 있는지 경향까지만 분석해 보도록 하자. 반갑습니다. 이상그룹의 이상혁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인문, 사회, 예술, 기술, 과학 총 5가지 글의 소재를 학습하도록 할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는 오늘 시간에는 첫 번째 인문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요. 5개가 있다고 했는데 다시 한번 불러주겠습니다. 첫 번째 인문, 우리가 오늘 살펴볼 거. 두 번째 사회, 다음 시간에. 세 번째 과학, 그 다음 시간에. 네 번째 기술, 마지막 5번째 예술, 그리고 6번째로 히든이 있습니다. 융합, 인문과 과학의 융합이나 사회와 인문의 융합, 이런 식으로 융합되는 지문도 있어서요, 우리가 융합도 살펴보도록 할 겁니다. 이렇게 6개 중에서 오늘은 뭐 한다고요? 인문에 대해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문글이란 어떤 건지 줄글을 읽어주는 형태가 많을 겁니다. 이번 수업에서는 양해 부탁드려요. 자, 인문글이란 세상에 대한 인간의 이해와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를 담은 글로 철학, 윤리, 사상, 역사, 심리학 등에 대한 지문이 고루 출제됩니다. 내용이 많죠. 이 내용을 너희들이 수능 문제에서 인문 지문이네? 이럴 때 배경 지식으로서 활용하길 바라는 마음에서 내용을 많이 구성한 겁니다. 문학에서 책을 읽어주는 내용처럼 이 인강도 들으시면 돼요. 주로 보는 것보다 들으시면 됩니다. 사실적인 독해만 하면 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다양한 생각, 가치관들, 정신적 활동이 서술의 대상이므로 추상적인 단어나 용어가 많이 사용되고요. 제재에 대한 배경 지식과 글에 제시된 정보를 바탕으로 글에 숨은 이면적 내용을 파악해야 추론해야 주제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글에 제시된 세부적인 정보를 이해하고 이 내용을 다른 측면이나 구체적인 상황에 대입해야 할 수 있어야 하고요. 대상에 대한 글쓰기 혹은 학자나 학파의 주관이나 여러 가지 견해를 서술하므로 글쓰기의 관점과 주장의 타당성을 뒷받침하기 위한 다양한 근거가 제시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견해나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나 그러한 견해나 주장이 나오게 된 전제가 무엇인지 파악해야 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인문 분야의 주요 출제 소재 내용입니다. 딱 2개. 주로 윤사, 윤리와 사상 출제 비중이 많습니다. 인문에서는 정말 순수 인문으로선 이 윤리거든요. 그래서 동양 윤리와 사상과 서양 윤리와 사상으로 선생님이 구분을 지어 놓았습니다. 먼저 동양 보겠습니다. 동양 윤리는 고대 중국의 제자백가와 조선시대의 성리학에 관련된 지문이 자주 출제되었습니다. 특히 춘추전국 시대의 대표적 사상가인 공자와 장자가 많이 나왔는데요. 이에 비해 불교 사상과 우리나라의 근대 동양 철학은 아직은 다루어진 적이 없습니다. 동양윤리 지문에서는 여러 사상가들이 핵심 이론을 파악하여 서로 비교, 대조할 수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한 명의 사상가와 그 지론을 다루는 경우에도 언급된 철학적 개념을 정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분류와 나열 등을 활용하여 독해 지도를 그리면서 지문을 읽는 것이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오케이?
좋습니다. 기억하시고. 두 번째, 서양입니다. 서양 윤리는 그리스 철학을 근본으로 하여 전개된 만큼 지문 역시 고대 그리스 사상을 중심으로 꾸준히 출제되고 있습니다. 이들 사상은 단독으로 출제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근현대 철학 사상의 발전 과정을 설명하는 지문에서 그 시작점으로 제시되는 경우가 많죠. 시기별로 분석했을 때 기독교 윤리를 포함한 중세 철학 사상은 거의 찾아볼 수 없었던 반면 근대 철학 사상은 여러 사조가 고루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최근에는 언어 철학, 도덕 심리 철학과 같은 현대 철학 사상도 등장하고 있습니다. 서양 윤리 지문에서는 고대와 근대를 중심으로 주요 사상가들의 의견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그 연원을 지문 안에서 분석적으로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철학사의 흐름을 읽을 수 있다면 서양 윤리 지문과 문제에 보다 심층적으로 잘 접근할 수 있습니다. 철학사의 흐름만 안다면. 오케이?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인문 분야는 글을 어떻게 읽어야 하느냐? 이렇게 읽으시면 돼요. 인문 분야의 글을 주로 인간의 정신활동을 다룬 거죠. 윤리니까. 그러다 보니까 글쓴이의 주관이나 통찰력, 그에 따른 해석에 유의하면서 읽는 게 필요하고요. 글의 전체적 내용이나 중심 내용을 파악한 후에 이를 바탕으로 하여 다른 측면이나 상황에 적용하려는 필요성도 있습니다. 세 번째로 글쓴이의 관점을 우선적으로 파악한 후 배경 지식 등을 동원하여 내용을 추론해야 해요. 그래서 그걸 바탕으로 글에 제시된 관점을 다른 상황에 적용하면서 읽는 것도 필요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네. 그래서 성격과 읽기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먼저 인간의 사상 및 문화 등 다양한 경험과 사건들을 화제로 삼아 그 정신적 가치나 의미를 밝히는 내용을 다룬다라고 이 부분을 요약할 수 있겠고요. 그래서 읽기 방법은요. 글에 제시된 인문 분야 관련 배경 지식을 활용하여 글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이해하는 게 중요하고 글쓴이의 가치관과 관점, 세계관 등을 파악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윤리와 사상이 많으니까. 다음은 다양한 견해들의 공통점 및 차이점 파악하면서 읽으면 좋고요. 다른 관점의 글이나 자신의 경험과 비교하면서 읽는 것도 좋습니다. 그래서 인문 분야의 문제풀이법은요. 이렇습니다. 첫 번째, 가단락. 첫 번째 단락에서 나단락도 예측하면 좋고요. 나단락 독해할 때는 가의 상대어, 가에서의 언어와 차이를 주목하는 게 좋고요. 가단락의 독해가 완성되었으면 바로 가단락 관련, 그러니까 단락을 나눴을 때 그 앞부분, 1단락이라고 보면요. 그 단락 관련 문제로 가는 게 좋습니다. 가와 나로 쪼개나와서 문제를 지시하니까. 그 다음에 가와 나의 공통된 서술 방식을 파악하면서 독해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접근 방식 3가지, 접근 방법 3가지를 알려드리면요. 먼저 첫 번째, 특징과 종류. 어떤 특징이 있냐.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반복하면 왜 반복하느냐. 원래는 기존에 내가 취재한 거는 빈칸을 뚫으려고 했어요. 빈칸을 뚫어서 그 빈칸을 채워주는 방식으로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리고자 했는데 그것보다는 여러 번 반복하는 게 이야기를 읽어주듯이 문학에서 책을 읽어주듯이 문학 작품을 읽어주듯이 독서에서도 그런 파트가 있었으면 좋겠다. 인강이 이것만 다가 아니잖아요. 18개가량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런 식으로 봤으면 좋겠어서 준비를 해놓은 겁니다. 다시 한번 더 읽는 거라고 생각해도 지루해하지 마시고 새롭게 받아들이는 건 아니더라도 내가 잘 듣고 있구나 정도를 파악하면서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인문 분야의 글은 주로 인간의 정신활동을 다룬 것으로 글의 의미나 낱말, 문장의 의미가 역동적이며 특정 관점을 강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대상의 성격이나 대상을 바라보는 관점에 대한 글의 대부분이며 글쓴이의 관점에 따라서, 관점이 제일 중요합니다. 관점에 따라서 용어의 개념이 주관적으로 구사되기도 합니다. 인문 분야의 글에는 철학, 역사학, 윤리학 등에 대한 글이 포함됩니다. 윗글에 나타난 토인비의 견해에 대한 이해로 적절한 것은 이 대표적인
특징과 종류를 묻는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입니다. 글쓴이의 관점을 분석하는 거죠. 관점이 중요하다고 했죠. 그래서 분석하는 겁니다. 인문 분야의 글을 읽을 때에는 먼저 글쓴이의 관점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글쓴이의 관점에 따라 성격과 용어의 개념이 해석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글의 정확한 이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글쓴이의 관점 파악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나아가 글쓴이의 관점을 다른 관점에서 생각해보고 다양한 관점의 글과 비교하여 읽을 수 있어야 됩니다. 이래야지 윗글의 기억과 보기의 니은의 입장을 비교해서 설명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라는 관점, 입장이 관점이거든요. 얘를 비교하여 설명한 것 중에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고를 때,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 풀어낼 수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자의적 해석의 배제입니다. 자의적인 건 내 스스로, 내 의지로 해석하는 거예요. 얘는 능동하고는 조금 비슷한 듯 다릅니다. 지문과 관련된 배경 지식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배경 지식만 사용하여 문제를 푸는 건 정말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독서 영역의 문제는 지문에 근거하여 출제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를 풀 때 자의적 해석하시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자의적이지 않고 대신에 보기라는 제한된 관점을 줍니다. 그래서 윗글과 보기를 근거로 판단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이라고 물을 수 있습니다. 당연히 자의적 해석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오케이. 마지막 인문 분야의 출제 경향 2022학년도를 기준으로 선생님이 생각한 부분의 두 개입니다. 먼저 인간 존재에 대한 철학적 탐구나 사유를 통해 존재와 인식에 대한 물음을 던지는 지문이 출제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철학이 많았다고요. 존재나 인식, 왜 존재하느냐, 인간이란 무엇이냐, 사물에 대한 인식, 이런 것들 나올 수 있다고요. 특히 철학가들의 사상을 묻는 지문이나 귀납, 유비 논증에 대한 다루는 논리학 관련 지문이 많았습니다. 논리학, 학문하고 관련이 있다는 것은 조금 어렵다. 이런 지문들이 많았다. 라는 것으로 이해할 수도 있는 겁니다. 오케이? 좋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는 사회 분야에 대한 학습을 인문대의 순서랑 동일하게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가 많으셨어요.